뭐 그런 조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으셨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가시고 책까지 내신 데는 굉장히 저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임 부장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할 수 있었을까? 제가 키가 190이 넘거든요. 이렇게 큰데도 못하겠더라고요.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근데 임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참 심지가 굳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굳은 심지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계속 이어오실 수 있었던 특히나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해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기독교인데요. 네. 신앙의 힘이 없었으면 억울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힘들 때 종교의 의지를 더 심하게 하잖아요. 네.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긴 한데 기본적으로 날라리였고 네. 하나님 사시 합격시켜 주세요 막 하다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 힘들 때만 잠깐 하나님께 기회했다가 다시 또 막 날라리 놀고 네. 그 죽기 전에 천국을 훔치는 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천국을 훔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. 무지구형 이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몇 번의 은사들이라고 할까요? 네. 위로와 그런 좀 기적 같은 위로를 제가 몇 번을 체험해서 힘들 때마다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.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전 듣습니다. 갑자기 약간 종교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정신, 네. 이 공직자의 법령 중수 의무, 성실 의무랑 네.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 법률에 말하는 법과 원칙과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르지는 않다고 봐서. 책에 쓰신 그 내용 가운데 그 언론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. 좀 언론도 언론다웠으면 좋겠다. 검찰이 검찰다워야 하는 거죠. 저를 조금 뜨끔하게 만드시. 한번 좀 이 지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정말 그 무죄 구형하고 네. 잊을 수가 없어요. 제가 무죄 구형했을 때 정말 겁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세하게 말 안 해도 엄마 아빠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딸내미가 무슨 사고를 칠 건데 잘릴 수 있다 생각해서 약간의 신분 변화가 있을 수 있어. 마음 준비해.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때 암 판정을 받는 상황이라서 네. 엄마 아버지가 막 매달리시잖아요. 네가 우리 집 대들폰데 아빠까지 이러는데 니까지 왜 그러냐. 그래서 막 매달릴 때 죽겠더라고요. 진짜 그렇겠네. 완전 죽겠는데 무죄라서 무죄라고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. 그렇게 했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잖아요. 아버지가. 그리고 나서 잊을 수가 없는 게 12월 28일 무죄 구형하고 29일인가요? 동아일보에서 막무가내 검사 그리고 2013년 1월 2일 조선일보 새 첫 사설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네.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런 워딩을 참 잘 만들더라고요. 그렇죠. 중앙일보의 부끄러운 검사면 난리가 났어요.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지.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신문을 보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은 그런 신문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 딸 검사라고 막 자랑하시다가 친구들한테 저전에 너 딸 왜 그러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드셔서 그 수술을 3월 초에 하셨는데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. 그러다가 수술을 받으시고 전신 마취 4시간이었으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 산소호흡기를 있으시면서 2번인가 하시고 같이 계속 울었는데 제가 정식 기간이라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힘든 와중에 6인실 있을 때 우리 딸 검사라고 자랑하잖아요.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휴가 이랬는데 아니 8일이면 퇴근할 줄 알았다 회복이 안 돼서 한 달이 되니까 제가 휴가가 너무 길잖아요. 그러니까 옆에서 묻잖아요. 무슨 공무원 이렇게 휴가가 기냐고 하니 정직 휴가 이렇게 될 때 정직해서 받은 휴가죠. 그렇죠. 근데 아버지가 구차하게 길게 설명해야 되잖아요. 우리 딸이 정직은 받았지만 정직하게 했고 검사답게 한 건데 근데 조중동은 왜 이러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데 나중에 승소하고 나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. 프레임을 씌우는 게 지금까지도 좀 계속돼서 정말 슬픈데 특정 매체 언론들은 제가 전화는 안 받아요. 네. XXX 받았다가는 이상하게 해서 이상하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만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오면 페이스북에 공지하는 이렇게 해야지 오해가 안 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된 거는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 막 크다고 생각하고요. 감싸주고 해주고 해명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언론이 언론다웠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
검찰이 이러니까 언론도 그런 것 같기는 같은데 권력들은 다 그렇잖아요. 닮아가니까. 굉장히 좀 뜨끔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결탁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티타임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공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쟁점이 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.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언론과 검찰의 공생 관계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측면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조금 사문화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 재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리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. 이제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 쓰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좀 사회적으로 말려 죽이는 약간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이 중간에서 밸런스를 알 권리와 이 피의 사실 공표 사이에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답지 못해서 검찰이 검찰답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요. 특수수사가 사냥이 되면 형사부에서 그런 일 없잖아요. 네, 형사는 특수수사가 사냥이 되면 언론 플레이도 수사 기법이거든요. 영장을 받아내고 관련자들을 갖다 제압하는 여론을 몰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사건 중에서 결국은 언론에 났던 것과 그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걸 비교해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결과를 흘린 게 아니라 희망상을 흘리더라고요. 이게 수사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몰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수사가 보다 그 희망이 먼저 나가요. 그리고 결국 수사가 따라가는 것 같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희망상이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걸 제가 실제 뭐 감찰을 할 때, 진상조사할 때는 좀 확인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검사들이 기자를 이용하잖아요. 그 기자들도 이용당하는 거 알면서 검증 없이 받아쓰는 거. 검찰이 검찰다웠으면 국민의 알 권리도 사실을 하던가 철저하게 해서 중립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냥수법으로 형사부에서 그런 거 안 봤잖아요.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 없죠. 하잖아요. 특수사건에서. 특수사는 그 플레이가 언론 플레이가 수사 기법이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나쁜 거지. 내부적으로 그게 수사 기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죠. 다 깔려 있는 건가요? 깔려 있죠.